떨린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이 떨리고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나는 윤미라다. 48세. 20년을 살았다. 아니, 20년을 착각하며 살았다. 나는 한 사람을 미워했다. 증오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사람이라고 믿었다. 내 시어머니 박영자를. 하지만 3개월 전 상자 하나를 열었을 때 깨달았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을. 그분은 악마가 아니었다. 그분은 나를 지키고 있었다. 2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이것은 고백이다. 미안함과 감사의 고백이다. 그날 나는 28이었다.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은 강태민 32살의 회사원이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다. 친구들도 축하해줬다. 완벽해 보였다. 시어머니를 처음 본 건 식장에서였다. 58배 나이 하얀 한복을 입은 꼿꼿한 자세의 여자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인사를 드렸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분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훑어봤다. 물건을 감정하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4월의 봄날인데도.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다. 완전히 무시했다. 나는 당황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드셨나? 화장이 진했나? 헤어스타일이 이상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태민이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니가 원래 좀 그렇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집가는 날 문제 일으킬 순 없었으니까. 피로연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웃었다. 축하 인사가 오갔다. 그런데 시어머니만은 무표정이었다. 미소가 없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우리 어머니가 다가가셨다.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셨다. 딸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다. 환하게 웃으시며.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 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후회할 거라고 말했다. 짧고 차갑고 단호하게. 시간이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우리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웃음이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몸을 돌려 피로 연장을 나갔다. 하얀 한복 자락만 쓸쓸하게 펄럭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우리 어머니는 눈물을 참고 계셨다.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태민에게 물었다. 왜 그러셨냐고. 무슨 뜻이냐고. 태민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서툴다고 했다. 긴장하셔서 그랬다고 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이 쓰였다.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후회할 거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후회한다는 건지.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절규였다. 이 집안의 딸을 보내면 후회할 거라는.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신혼여행은 짧았다. 3박 4일 제주도. 태민이 서둘러 돌아오자고 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했다. 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신혼집으로 갈 줄 알았다. 하지만 태민이 말했다.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내 가슴이 철렁했다. 결혼식 날에 그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다. 후회할 거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효부가 되고 싶었다. 시댁 생활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첫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밥을 했다. 국을 끓였다. 반찬을 차렸다. 정성스럽게. 시어머니가 일어나셨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주무셨냐고 물었다. 아침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냥 식탁에 앉아 밥을 드셨다. 한마디도 없이.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나는 생각했다. 아직 어색하신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석 달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다. 저녁에 맛있게 드시라고 해도 반응이 없었다.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 처음엔 서운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태민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내게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태민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원래 그렇다고 했다. 무뚝뚝한 거라고 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나. 한 집에 사는데.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무관심이 일반적인 시집살이와 완전히 달랐다는 거다. 친구들은 하소연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 하나하나 체크한다고. 명절에 친정 가려 하면 난리라고. 애 언제 나냐고 매일 물어본다고. 늦게 들어오면 추궁한다고. 우리 시어머니는 정반대였다. 저녁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씀이 없었다. 오히려 늦게까지 수고했다고 하셨다.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셨다. 명절에 친정 가겠다고 하면 오래 있다 오라고 하셨다. 아니, 빨리 가라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대리로 승진. 나는 기뻐서 집에 달려왔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오늘 승진했다고. 처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했다. 시어머니가 잠깐 나를 봤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축하한다고. 그럼 더 바빠지겠다고. 회사 근처에 원룸이라도 얻으라고.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가라는 건가 싶었다.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괜찮은 생각이라고 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보통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곁에 두려고 하지 않나. 같이 살면서 집안일 시키고 손자 낳으라고 재촉하지 않나.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밀어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 밤마다 생각했다. 답은 없었다. 2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투명인간이었다.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루에 한두 마디. 그게 전부였다.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그때 나는 몰랐다. 이 모든 냉대가 무관심이 거리두기가 전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매일 밤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이렇게라도 해서 저 아이를 보내야 한다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결혼 3년 차. 2001년 봄. 나는 임신했다. 소변 검사 2줄. 그 빨간 선 2개를 보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태민에게 전화했다. 임신했다고 말했다. 태민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집에 돌아왔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다. 손주 소식이니까. 기뻐하시겠지. 드디어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시려나.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다. 들어오라고 하셨다. 방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책을 읽고 계셨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말했다. 아기가 생겼다고.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책을 떨어뜨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천천히 일어나더니 내게 다가왔다. 내 팔을 잡았다.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이를 낳지 말라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거겠지. 뭐라고 하셨냐고 되물었다.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다. 제발 아이만은 낳지 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해할 수 없었다. 손주가 생긴다는데. 왜? 왜 그러시는 거지? 내가 물었다. 왜냐고.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발이라고.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너무 충격적이었다. 화가 났다. 상처받았다. 나한테 손주도 싫다는 건가? 내 자식까지 거부하시는 건가? 눈물이 났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고만 하셨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이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혔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에 손주 생긴다는데 낳지 말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태민에게 말했다. 태민도 당황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는 태민의 목소리. 안 된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 말할 수 없다고 하시는 목소리. 태민이 나왔다.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시다고 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우리 아기 낳자고 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방문 앞에 가방이 놓여 있었다. 처음엔 누가 놓은 건지 몰랐다. 열어봤다. 진통제, 소독약, 붕대, 비상약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현금 500만 원. 깜짝 놀랐다. 이게 뭐지? 누가? 시어머니였다. 찾아갔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내 얼굴을 한참 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며칠 뒤 또 가방이 있었다. 이번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메모가 있었다.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고. 어머니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무서웠다. 왜 이러시는 거지? 무엇을 대비하라는 거지? 밤이면 더 이상했다. 잠을 자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살금살금. 누군가 복도를 거니는 소리. 문을 살짝 열어봤다. 시어머니였다. 내 방문 앞에 서 계셨다. 한밤중에. 그냥 서서 문만 바라보고 계셨다. 마치 뭔가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부른 것 같다. 어머니라고. 어머니가 화들짝 놀랐다. 왜 여기 계시냐고 물은 것 같다.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냥 화장실 가다가라고 하셨다. 하지만 화장실은 반대편이었다. 어머니는 그냥 돌아가셨다. 방문이 닫혔다. 섬뜩했다. 어머니가 혹시 이상한 분이신가 싶었다. 무서웠다. 임신 9개월. 배가 불러왔다. 태동이 느껴졌다. 딸이었다. 이름은 지민이로 짓기로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다. 배를 만져보지도 않았다. 언제 태어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아예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을 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에 입원했다. 태민에게 전화했다. 진통 시작됐다고 병원 와달라고 했다. 태민이 말했다. 미안하다고.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조금 이따 가겠다고. 시간이 지났다. 태민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했다. 아기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짧게 대답하셨다. 그렇다고. 조심하라고. 전화가 끊겼다. 어머니도 오지 않았다. 진통이 심해졌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어디냐고. 나는 대답했다. 아직 안 왔다고.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나는 혼자였다. 문만실. 차가운 조명. 차가운 기구들. 차가운 공기. 그 안에 나 혼자. 의사와 간호사들만 있었다. 가족은 없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의사가 소리쳤다. 거의 다 왔다고. 힘내라고. 나는 힘을 줬다.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아기가 나왔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한다고. 건강한 딸이라고.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작고 따뜻하고 빨갛고 예뻤다. 내 딸. 지민이.
눈물이 났다. 하지만 행복해서가 아니었다. 외로워서였다. 슬퍼서였다. 왜 혼자 나아야 하는 거지?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나와 아기를 봤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분만실 바닥에.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무릎을 꿇으시는 거지? 왜 우시는 거지?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않았다. 그냥 나를 보며 고개만 숙였다. 계속 미안하다고만 반복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아기를 안고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산모였다. 그날의 쓸쓸함을 평생 잊을 수 없다. 시간이 흘렀다. 지민이는 자랐다. 밝고 예쁜 아이였다. 내 유일한 위로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녀에게도 차가웠다. 지민이가 달려가면 어머니는 뒤로 물러났다. 안아달라는 지민이에게 안 된다고 하셨다. 짧고 단호하게. 지민이가 울었다. 할머니가 자기를 싫어하냐고 물었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모르는데. 10년이 흘렀다. 2011년. 지민이는 10살. 나는 38.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13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남이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감정 교류는 전혀 없었다. 나는 지쳤다. 너무 지쳤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게 됐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다. 어머니가 싫어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어머니가 병원에 가신 날이었다.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방문을 열었다. 깨끗했다. 정리가 잘 돼 있었다. 책장엔 책들이 가지런했다. 책상엔 사진 하나.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혼자 찍은 사진. 웃지 않은 사진.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정리돼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옷장 바닥. 한쪽이 살짝 들떠 있었다. 들춰봤다. 밑에 공간이 있었다. 비밀 공간. 그 안에 상자 하나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열어봐야 할까? 안 봐야 할까? 호기심과 양심이 싸웠다. 하지만 13년간 쌓인 궁금증이 너무 컸다. 어머니가 왜 저렇게 차가운 건지, 왜 나를 미워하는 건지 알고 싶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노랗게 바랜 신문. 1993년 10월 16일자. 제목이 보였다. 계단 추락으로 숨진 20대 여성 가정폭력 정황 포착됐다는 내용.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사를 읽었다. 피해자 강수진 25세는 결혼 1년 만에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이날 계단에서 추락해 목뼈가 부러져 사망했다는 내용. 남편 강모 32세는 사고사라고 주장하나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내용. 강수진. 강씨. 시댁 성씨였다. 손이 더 떨렸다. 다른 것들을 꺼냈다. 사진이 나왔다. 젊은 여자. 정말 예뻤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뒷면을 봤다. 수진이 1992년 5월이라고 쓰여 있었다. 병원 진단서가 나왔다. 환자명 강수진. 골절상 왼쪽 팔. 타박상 얼굴 복부. 다발성 상처. 날짜를 봤다. 1993년 3월, 5월, 8월. 여러 장이었다. 계속 다쳤다는 거였다. 사망진단서도 있었다. 사망자 강수진. 사망 원인 추락사로 인한 경추골절. 사망일 1993년 10월 15일.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놓칠 뻔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 둘이 웃으며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남자는 태민이었다. 젊은 시절의 태민. 여자는 아까 그 여자. 강수진. 뒷면에 쓰인 글. 태민과 수진 1992년 4월 12일 결혼. 1992년 4월 12일. 6년 뒤 같은 날 나와 태민이 결혼했다. 같은 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태민이 결혼했었다는 거였다. 이 여자와. 그럼 나는 두 번째 부인이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죽었다. 1993년에. 추락사. 가정폭력.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보셨다는 목소리.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시어머니가 문에 서 계셨다. 언제 돌아오신 거지?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 든 가방을 떨어뜨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냐고. 어머니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의자에 앉았다. 정말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태민이의 첫 번째 아내였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수진은 22살에 태민을 만났다고 했다. 착한 아이였다고 했다. 너무 착하고 순해서 나와 닮았다고 했다. 1992년 4월 12일에 결혼했다고 했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했다. 수진이가 어머니를 정말 잘 섬겼다고 했다. 어머니 사랑한다고 매일 말했다고 했다. 어머니도 수진이를 딸처럼 사랑했다고 했다. 하지만 태민이가 변했다고 했다. 결혼 6개월쯤 지나서부터라고 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엔 조금만 마셨다고 했다. 그러다가 점점 많이 마셨다고 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다고 했다. 처음엔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밥이 왜 이러냐고, 집이 왜 이렇게 더러우냐고. 수진이가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손찌검이 시작됐다고 했다. 뺨을 때렸다고 했다. 수진이가 넘어졌다고 했다. 어머니가 말렸다고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태민이는 어머니한테도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나가 계시라고 했다. 어머니는 쫓겨났다고 했다. 제 아들한테. 수진이는 병원에 자주 갔다고 했다. 팔이 부러졌다고 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다고 했다. 태민이가 때렸다는 걸.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문에 부딪혔다고 말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했다. 부주의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변명이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혼하라고, 제발 여기서 나가라고. 하지만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다고 했다. 괜찮다고, 태민을 사랑한다고, 아기도 가질 거라고, 가정을 지킬 거라고 했다. 착한 아이였다고 했다. 너무 착해서 바보였다고 했다. 1993년 10월 15일이라고 했다. 그날도 태민이는 술을 마시고 왔다고 했다. 많이 마셨다고 했다. 수진이가 술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게 잘못이었다고 했다. 태민이가 화를 냈다고 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지시하냐고 했다. 수진이를 밀쳤다고 했다. 수진이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했다. 내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목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죽었다고 했다. 25의 나이에.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어머니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경찰이 왔다고 했다. 조사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CCTV도 없었다고 했다. 목격자도 없었다고 했다. 태민이는 말했다고 했다. 수진이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밀친 게 아니라고 했다. 어머니가 말했다고 했다. 아니라고, 이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머니를 믿지 않았다고 했다. 어머니시니까 흥분하신 거라고 했다. 사고사로 처리됐다고 했다. 태민이는 무죄였다고 했다. 수진이만 죽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했다. 수진이가 나타났다고 했다. 왜 저를 못 지켜줬냐고 물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말 못 지켰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봤다. 눈이 퀭했다. 20년간 잠 못 이룬 사람의 눈이었다. 5년이 지났다고 했다. 태민이는 술을 끊었다고 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제 괜찮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믿고 싶었다고 했다. 제 아들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태민이가 나를 데려왔다고 했다. 내 심장이 멎었다.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머니는 소스라쳤다고 했다. 수진이와 너무 닮았다고 했다. 착하게 생긴 얼굴, 조용한 성격, 순한 눈빛 똑같았다고 했다. 태민이가 또 같은 타입의 여자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때 알았다고 했다. 또 시작되는구나 라고. 태민이가 또 사랑한다고 말할 거고 결혼할 거고. 그러다가 또 술을 마실 거고 또 폭력을 쓸 거고 그리고 또 죽일 거라고. 나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는 막아야 했다고 했다. 수진이처럼 또 한 사람이 죽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를 밀어냈다고 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결혼식 날 기억하냐고 물으셨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후회할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그건 진짜 의미였다고 했다. 이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내면 후회할 거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은 됐다고 했다.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다고 했다.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다고 했다. 차가웠던 이유라고 했다. 냉정했던 이유라고 했다. 내가 어머니를 싫어하면 견디지 못하면 이혼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취직하라던 것도 친구들 만나라던 것도 친정에 자주 가라던 것도 원룸 얻으라던 것도 전부 나를 이 집에서 떼어놓으려는 거였다고 했다. 내가 따로 살면 태민이가 나를 때릴 수 없을 테니까. 내가 독립적이면 언젠가 떠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참았다고 했다. 버텼다고 했다.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수진이처럼. 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내가 임신을 했다고 했다. 그때 어머니는 절망했다고 했다. 아이가 생기면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니까. 수진이가 그랬던 것처럼.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아이 때문에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남을 거니까. 그래서 애원했다고 했다.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지만 지민이는 태어났다고 했다. 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지민이를 처음 봤을 때 분만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미안해서라고 했다. 이 아이가 아빠한테 맞는 엄마를 보면서 자라야 하는구나. 수진이의 아이가 될 뻔했던 것처럼. 그 생각에 너무 슬펐다고 했다. 그래서 지민이를 안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사랑하면 더 아플 것 같아서라고 했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매일 밤 내 방문 앞에서 서 있었던 거 기억하냐고 물으셨다. 그건 태민이가 술 먹고 내 방에 들어가서 폭력을 쓰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랬다고 했다. 밤마다 지켰다고 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가방에 돈과 약을 넣어둔 것도 혹시 태민이가 나를 때려서 다치면 그 돈 들고 도망가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500만 원, 1000만 원 계속 모았다고 했다. 나를 위해. 20년 동안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고 했다고 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했다. 살리려고 그랬다고 했다. 수진이를 못 지켰으니까 나만은 지켜야 했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을. 몰랐다고 말했다. 정말 몰랐다고.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다. 미안하다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안다고. 하지만 이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우리는 안고 울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나는 태민과 마주 앉았다. 지민이는 친구 집에 보냈다. 거실에는 나와 태민 단둘뿐이었다. 나는 말했다. 강수진이라는 사람을 안다고. 순간 태민의 손이 멈췄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민이 물었다. 뭐라고 했냐고. 나는 말했다. 첫 번째 부인이라고. 1992년에 결혼해서 1993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태민이 일어섰다. 누가 말했냐고 물었다.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상자도 봤다고 말했다. 신문기사도 사진도 진단서도 다 봤다고 말했다. 태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물었다. 태민이 죽인 거냐고. 태민이 소리쳤다. 아니라고. 사고였다고. 진짜로 사고였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기사에는 가정폭력이라고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라고 했다. 언론이 과장한 거라고 했다. 그럼 수진 씨한테 손댄 적 없냐고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있다고 작게 말했다. 있긴 있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고 수진이가 자꾸 화나게 해서라고 했다. 화나게 했다고 때리냐고 물었다. 아니 그게 술 마시면 조절이 안 됐다고 했다. 미안했다고 했다. 정말 미안했다고 했다. 그래서 죽인 거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소리쳤다. 벽을 쳤다. 쿵 소리가 났다. 나는 움찔했다. 수진이가 스스로 비틀거리다가 넘어진 거라고 했다. 자기가 밀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럼 나한테는 왜 안 그랬냐고 물었다. 태민이 말을 잃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때렸다고 말했다. 술 마셔도 안 때렸다고 말했다. 화나도 안 때렸다고 말했다. 왜냐고 물었다. 수진 씨한테는 했는데.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침묵. 그 침묵이 답이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나도 수진 씨처럼 됐을 거라고 말했다. 태민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다.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다 옛날 일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나와 지민이는 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민의 얼굴이 변했다. 웃던 얼굴이 사라졌다. 다정했던 눈빛이 사라졌다. 대신 본 적 없는 표정이 나타났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서운 눈빛. 이게 진짜 태민이구나 싶었다. 수진 씨가 봤던 태민. 태민이 말했다. 감히 내가 뭐라고 했다. 이혼이라고 했다. 내가 감히 나한테라고 했다. 태민이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태민이 손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USB 서류 뭉치 녹음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만하라고. 태민이 돌아봤다. 엄마라고 불렀다. 비키라고 했다. 이건 부부 문제라고 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안 된다고. 이번엔 맞겠다고. 태민이 물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USB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뭔지 아냐고 물으셨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20년 전 수진이가 죽던 날이라고 하셨다. 태민이 수진이를 밀치던 장면이라고 하셨다. CCTV 복원했다고 하셨다. 20년 걸렸다고 하셨다. 태민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이건 녹음기라고 하셨다. 태민이 술 먹고 나한테 욕하던 거라고 하셨다. 몰래 녹음했다고 하셨다. 3년치라고 하셨다. 전부 태민 목소리라고 하셨다. 태민이 물었다. 언제부터냐고. 그리고 이건 서류라고 하셨다. 수진이가 다쳤을 때 병원 기록이라고 하셨다. 담당 의사 진술서라고 하셨다. 환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로 의심된다고 써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건 태민 회사 동료들 진술서라고 하셨다. 태민이 술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증언이라고 하셨다. 태민이 뒷걸음질 쳤다. 20년 동안 모았다고 하셨다. 증거를. 언젠가 태민을 감옥에 보낼 증거를. 수진이 사건을 다시 열 증거를. 태민이 소리쳤다. 엄마가 친아들한테 이러냐고 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젠 끝내야 한다고. 수진이한테도 나한테도 미안하니까. 태민이 또 소리쳤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겠다는데 태민이 손을 대려고 하면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다. 태민은 감옥에 갈 거라고 하셨다. 살인죄로. 태민이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나를 봤다. 짐 싸라고 하셨다. 지민이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다. 빨리라고 하셨다.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지민이 물건들 중요한 서류들. 현관으로 나왔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가방을 하나 더 주셨다. 2천만 원 들어있다고 하셨다. 당분간 쓰면서 살라고 하셨다. 그리고 명함을 주셨다. 변호사라고 하셨다. 이혼 진행 도와줄 거라고 하셨다. 부탁했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정말 고맙다고. 어머니도 나를 안았다. 미안하다고 하셨다. 20년 동안 차가웠던 거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셨다. 안다고 말했다. 이제 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가라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2년이 지났다. 태민은 감옥에 있다. 수진 씨 사건이 재조사됐다. 증거가 충분했다. 살인죄로 10년형을 받았다. 나는 지민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 크지 않지만 따뜻하다. 평화롭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어머니가 찾아오신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라고 부른다. 어머니가 물으신다. 밥 먹었냐고. 나는 대답한다. 네 같이 드실래요? 어머니가 말씀하신다. 그래 오늘 뭐 해 먹었냐고. 된장찌개라고 답한다. 아,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라고 하신다. 어머니가 웃으신다. 처음 보는 미소다. 따뜻하다. 어머니는 수진이와 미라의 집이라는 상담소를 만드셨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다. 나도 그곳에서 일한다. 매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다. 맞고 다치고 울고 도망쳐온 분들. 나는 그분들께 말한다. 괜찮다고. 여기는 안전하다고. 이제 지켜드리겠다고. 어머니가 20년 동안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미안한 게 하나 더 있다고. 결혼식 날 우리 어머니한테 후회할 거라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을지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말했다. 괜찮다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이해하신다고. 제가 다 설명드렸다고.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고맙다고 하셨다. 딸. 어머니가 나를 딸이라고 부르신다. 20년 만에 처음이다. 나도 고맙다고 말했다. 저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이제야 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따뜻한 포옹이고 때로는 다정한 말이고 때로는 차가운 침묵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냉대는 미움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랑이었다. 20년간 혼자 싸우신 어머니. 증거를 모으고 밤마다 내 방을 지키고 돈을 모으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어머니. 고맙다. 어머니. 사랑한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다. 우리는 함께한다. 수진이를 기억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이것이 진짜 가족이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